어제 집에서 최근 출시된 VR, AR 기기 관련된 영상들을 쭉 봤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수준의 초창기와는 다르게 TV나 휴대폰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구동이 되더라고요. 문득 기분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세대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학교 앞에 만화경 파는 아저씨가 오면은 집에 안 가고 몰려들어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난리를 피웠고, 튀어나오는 글자를 보겠다면서 학급 전체가 사팔눈을 하고 이 그림책을 붙들고 있었고, 입체로 된 만화책을 보려고 빨간색, 파란색 셀로판지가 붙어있는 안경을 썼고, 게임 하나를 하려면 5.25인치 디스켓을 몇 번씩 갈아 끼워가면서 암호책을 뒤적거려야 했고, 쌈짓돈을 들고 전자상가에 가서 8메가짜리 램을 사놓고 야 이젠 평생 더 이상의 램은 필요 없겠다 안심을 했고, 비싼 돈 들여서 3D TV를 사놓고선 눈이 아파서 몇 번 쓰지 못하기도 했고, 이런 걸 고스란히 겪은 세대가 자기 생애 안에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 말이죠. 인류가 바퀴라는 걸 발명하고 자동차를 굴리게 되기까지 거의 7,000년이 걸렸던 걸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신이 나냐고요? 신나죠. 흥분되고요. 근데 글쎄요,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린 과연 어디까지 보게 될까요? 6월 1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Tears of Fears의 Everybody Want Rule the World.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길 원한다, 통제하길 바란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참 좋네요. 옛날 생각나는데. 이상우님이 쇼시란 노래로 참 설레었던 적도 있는데 좋네요 하셨어요. 샤우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 곡도 이제 유명하죠. 이 곡이 그걸 거예요. 맞아요. 그 샤우트 애초에 Tears of Fears가 그 노래를 되게 길게 만들었었는데 음반사에서 뒷부분을 잘라버려가지고 화가 나서 왜 지들 멋대로 하냐, 그래서 모두가 세상을 지배하길 바란다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하지요, 이 곡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도 이 곡이 나왔었군요.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그 영화에서 건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박지희님이 급격하게 바뀌는 세대에 적응이 다소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쫓아가기 힘들어요 하셨고, 김선영님은 LP, 전축, 마이마이, CD 플레이어, MP3 이거 다 해보는 사람 나와봐요 저요 하셨어요. 많죠 뭐. 4757 쓰시는 분, 친구가 커피랑 쿠키를 사와서 점포 주변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장미꽃 냄새도 좋고 지상낙원에서 옹디와 함께하며 힐링 중입니다 말씀 주셨어요. 이 낙원을 묘사하신 것 같아요. 볕도 괜찮죠? 아니 근데 여기 출근하면서 오는 그 거리 20-30분 정도의 거리를 계속 흐렸다가 갑자기 쨍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전미라님, 권순희님, 남이환님, 황인영님, 이승철님, 3453-4050, 1388, 2258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늘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침 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응? 여기 오면서 한 20-30분 거리인데 응. 출발할 땐 흐렸다가 응. 중간에 갑자기 또 쨍했다가 맞아. 다시 또 흐렸다가 저도 여기 도착할 땐 쨍했어요. 오늘 뭐 왜 이래요? 저도 경험했어요. 예. 저도 출발할 때는 뭐야 비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일기예보를 보고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쨍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소나기 오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 와요? 네, 비 오는 곳도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 북부, 경상도, 제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적지도 않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소나기 쏟아진다고 하고요. 또 순간적으로는 돌풍도 분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 오후부터 또 비 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충북 북부 비롯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내일은 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소나기의 소식이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동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배달비 대체 얼마가 적당할까요? 입니다. 요즘에 배달 앱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바로 이 배달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배달비 온전히 배달비 때문이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음식값 때문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긴 오르기도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치킨값도 너무 올랐으니까. 오르고. 3만 원이고 치킨값 장난 아니잖아. 한 마리 시키면 뭐 하나 추가하면 3만 원이고. 나 진짜 거기 너무 싫어. 근처에 드시는 분. 아니요, 그 회사. 회사. 예, 한 회사가 매번 그렇죠. 그 먼저 K, 올리. 그렇습니다. 거기가 K인가? 네, K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문조사 하나가 나와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왜 배달 안 시켜 드시냐, 어떤 것이 부담되시냐, 배달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35% 정도가 배달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원히 적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벌써부터 이 조사의 신뢰성을 왜요? 제가 좀 회의하게 되는데. 일단 들어주세요. 아니 배달비를 어떻게 왜요? 안 내요? 그러니까 근데 다양하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1-2천 원이 적당할 것 같다. 그 뒤로는 2-3천 원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좀 답변도 나뉘더라고요. 20대는요 41% 정도가 적정 배달비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선택을 했는데 예. 우리처럼 30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배달비 지불하는 게 좀 거부감이 있다. 지불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예 안 내겠다고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다른 방면으로 어쨌든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의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 시킬 때만 생각을 해도 예전에 그 철가방으로 배달했을 때에는 예. 이게 그냥 그 자체적으로 배달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배달비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10대에서 20대 정도는 그걸 자체를 아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달비를 더 내야 된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옹디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배달비 내긴 내야 된다. 대신에 지금이 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흥미로운 조사긴 한데 네. 뭐 줄었다는데 얼마나 줄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8.2%나 줄었습니다. 이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안 쓰느냐라고 했을 때 83.9%가 배달비가 비싸져서 안 씁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옹디도 많이 배달 시켜 드시니까 앱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쿠폰 유독 많이 뿌린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제 그 C사가 먼저 네. 그 대포를 터뜨려가지고 그렇죠. 나머지가 다 따라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Y사도 구독제도 내놓고요. 네. 그러니까 구독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요기 패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정 구독료를 내면은 배달비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구독 서비스도 내놨고요. C사도 이제 우리 C사 음식 시켜 먹는 C 앱 말고 그 쇼핑 플랫폼 C가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유료 구독제 이제 그걸 쓰시면 요금제를 쓰시면 이제 음식 시켜 드실 때에도 할인을 10%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B사가 사실은 가장 독점률이 높거든요. 비중이 큰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구독 그런 서비스를 내놓진 않고 10% 20%씩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막 뿌리고 있어요. 알아요. 네. 예. 많이 쓰셨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근데 저녁에도 뿌리긴 하더라고요. 그때 뭐 15%. 오, 맞아요. 저는 그거를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멤버십 다 가입 완료. 아 그래요? 다 쓰고 있어. 아 그 정도예요? 근데 다들 어쨌든 이제 다들 안 쓰니까 이렇게 쿠폰을 뿌려서라도 고객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서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비가 비싼 건 맞는데 아예 저기 안 내겠다. 아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 있으니까요. 우리 저기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건 그러면 뭐 우리 다들 이제 그때 수준으로 월급 받기로 하죠 그러면은. 이러지 마세요. 예. 이러지 마세요. 예. 네. 그때랑 이제 구조가 완전 다르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제 생각에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배달하시는 분들 10% 이상 수수료로 뜯기더라고요. 정말 많이 뜯기던데요. 예. 막 30%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 아주 직관적으로는 화가 나죠 저도. 음. 길에서 너무 이제 난폭하기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구조 보면은 또 저렇게 막 맞아. 이게 좀 약간 부추기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뉴스 갈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입니다. 오도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5일, 주중 5일은 도시에서 보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이런 생활을 오도이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농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 농막이라는 건 원래는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혹은 잠깐 쉬는 용도로도 쓰였죠. 법에서도 농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법 개축이나 증축을 해가지고 세컨드 하우스처럼 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예. 이거를 철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나섰는데 근데 이거 진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오히려 이제 잘못 이렇게 증축, 개축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볼 순 없다. 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농막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기구를 보관한다거나 음. 혹은 이제 농사를 낮에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히 땡볕에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임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농막 중에서 50%가 넘는 비율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이 됐다거나 어허. 뭐 혹은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농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못하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는데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진짜로 농사도 짓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은 농촌으로 내려갈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거용으로 그러면은 따로 허가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야간에서 취침도 불가능하게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며칠씩 묵으면서 이제 잠을 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농사를 위해서 취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면서 취침을 하는 건지 일일이 이제 검증을 할 수 없으면서 어렵다. 예,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니까 이거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우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일단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달 21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뭐 일단 정부 측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취침은 허용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을 긋기는 했으나 예. 네, 아직 반대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도 확실히 구별은 안 가요. 아, 그만큼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농막 합법적으로 이제 농막을 차리신 분들이랑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주말 농장족이랑 뭐 어떻게 확실히 구별되는지. 그것도 사실 진짜 딱 웅디가 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었을 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측에서는 이거 다 규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귀농하시려는 분들의 의지까지 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뒤에서 나오고요. 음? 네, 제가 한 개념을 조금 잘 짚어드렸습니다. 몇 개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생활 방식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일까요? 1번 조삼모사, 2번 일석이조, 3번 오도이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푸키키의 남쪽 끝 섬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시원한 바람에 춤추고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소. 소나기가 지나갔으면 무지개색 칵테일 건배 달콤한 그 향에 취하고 라디오 소리에 숨쉬고 그대 허벅지에 엎드려 낮잠 자고 싶소. 아저씨 안녕. 핑크색 구름 빙글빙글 빛나는 향기의 그대와 예쁜 포즈로 사진 한 컷. 시계가 멈춘 낙원에서 눈을 감고 싶소. 내 옷 쌓인 눈이 부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오도이촌이었죠. 선정답자 이윤지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4839 9151 4207 3182 쓰시는 분들 이렇게 네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영희님께서 허지용 쇼 듣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문자를 처음 보냈네요. 저는 코타키나발루로 여행 왔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관광집으로 다니고 오늘은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보라를 보며 청취하고 있습니다. 허지용 씨 너무 좋아요 말씀 주셨어요. 오이구 감사합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허지용 씨를 듣고 계시군요. 이런 것도 참 옛날에는 없던 풍경이니까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새삼. 그러니까 하미님, 김대건님, 윤지아님, 9163, 1830, 2687, 7471, 7560 쓰시는 분들도 오늘 참여를 오늘 좀 처음 하시는군요. 참여가 좋습니다. 참여 환영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맘마술 함께하는 날이죠. 노중 탁재영 이우석 세 분 오늘은 코스 요리 맛집을 알아본다고 하시네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은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교의 교주 우리슬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면서 우리 여행 갔다가 다시 또 수다를 떨러 돌아오신 어제 돌아오셨대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질랜드 다녀온 탁재영 PD입니다. 약간 뉴질랜드 사람처럼. 그런가요? 혓바닥 내밀고 막 이러지. 끝맛대 거울. 그 전통춤. 하카. 전사. 그렇지. 하카? 네. 하카. 뉴질랜드가 마오리인가? 마오리죠. 언어의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티셔츠 문구가 참 좀 그러네요. 우리 사훈입니다. 그렇군요. 웃기고 바빠졌네. 네, 감사합니다. 안경이 좀 삐뚤어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디자인인가요? 이제 쓰고 자가지고 잠이 잘 드는 편이에요, 제가. 술을 좀 깨고 주무세요. 근데 어제 돌아왔으면 아직 기차 적응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왜? 김효성님께서 노탁석 맘마 첫 회부터 지금까지 정주행한 애청자인데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사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방송 뉴질랜드에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달못이던 저도 아내에게 요리에 대해 맛에 한마디 정도는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혹시 이렇게 사주시려고 저한테 진짜로? 했었는데 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뺐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밤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노탁석 맘맛 응원할게요. 예. 이야, 감동적이다. 세계로 가는 오. 페이스북 문자. 그러니까 아마 저희 이야. 노탁석 들으시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회부터 정주행을 하시고 네네네. 지금은 이게 뭐 이제 아내가 고맙게 만들어 주신 식사에 뭐 코멘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 잔소리꾼이 되었다. 전에는 맛꼰대. 그냥 잘 먹기만 했는데 이제 한 마디씩 거의 더 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빠지면 그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너무 고맙다. 너무 따뜻합니다. 진짜로요. 그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어쨌든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저희 또 타피드 여행수다 단톡방에도 들어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미리 이제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우석 맞다. 이우석 소장님이 지난주 탁피디님 진짜 그리워했어요. 섭섭하다. 여기 옆에 딱 이게 빈자리들이. 예. 뭔가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구도가 좀 이상함을 아쉽다.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8420 쓰시는 분. 노중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만두집 다녀왔어요. 이 동네 제가 3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길 처음 와봤네요. 허지웅쇼의 맛집으로 소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디야 미안하게 그러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갓 쪄낸 손만두를 먹으니까 행복했어요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인증샷.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땡 만두집인데 증땡 만두집. 근데 공교롭게 그날 방송 끝나고 우리 소장님도 저 바로 갔어요. 바로 가셨어요. 현충일날 예. 바로 만두 떨어질 새라 예. 거의 날아갔습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렇죠. 만두만큼은 특히나 이 뭐 역대 최강급. 그 정도요? 안에 그 소에 팔을 잘게 다져가지고 쪽파를 가야겠다. 그게 굉장히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네 맞아요. 그 안에 든 재료의 면면이 아주 손도 공도 많이 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니 재료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중산이면 여기서 저기 그 다리 건너면 금방인데. 맞아요. 멀진 않죠. 가야겠다. 오. 그 소장님은 고기 김치 둘 다 먹고 네. 또 포장도 해왔어요. 그 정도로. 고맙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만두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소개해서 그 만두집 다녀오셨고 또 탁 PD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김치집의 그쵸. 단일 메뉴식도 거기 저 단골도 지금 돼가지고. 단골됐어요. 아니 네. 그런 노중 작가님은 다른 두 분이 소개하시는 맛집 안 찾아가시나요? 안 가죠. 네. 안 가요. 안 가죠. 제가 좀 비싼 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맨날 못 가요. 그때 내가 소개한 네. 저 합정동에 있는 제철 생선하는 집 거기 갔다 왔잖아요. 합정동이 아니라 그 신촌 아니에요? 신촌?
와요 그 동네. 네, 신촌이나 합장이나 거기 괜찮았었어요. 아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예, 좀 그래요 좀 두루두루 좀 서로. 아니,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예, 네. 소개해 주는데 같이 네, 가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자, 오늘 주제 코스 요리 맛집입니다. 한 주 건너뛰었더니 그래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우리 많이 TMI 하셨던 게 역사. 아니고.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TMI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어떤 그 차트 쇼, 아 차트 쇼. 예, 아, CNN, 예, 뭐 CNN에서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코스 요리 TMI 역사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 요리라고 하면 전체 본식 후식으로 나눠 나오는 그런 요리를 말하죠. 그래서 요거를 딱 생각하면은 자동으로 생각되는 나라가 프랑스죠. 예. 근데 1633년에 루이 13세가 퐁텐블로 성에서 개최한 만찬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상에 접시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한정식이에요, 한정. 그러니까 한정식처럼. 그러니까 이게 코스로 서빙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세기까지에는 프랑스의 국가적 만찬 행사에서도 코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건데. 어허. 그래서 이 접시들이 보면 막 테이블 모서리를 막 넘어서서 막 거의 막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상다리 있거든요. 부러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욕망 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좀 내가 이제 재산이 좀 있을수록 뭔가 내가 이렇게 잘 차려놓고 산다. 그렇지. 이런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한 이제 번에 다. 그 과시 스타일이 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의 재력을 모아라.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맞아. 깔아놓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변천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프랑스 요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533년에 이탈리아 최대의 재벌집 그 딸 카트린 드 메디치 아, 이름이 이제 메디치가 네, 그렇죠, 그렇죠. 앙리 3세에게 시집 오면서 이탈리아 요리사들을 대거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상당히 단조롭고 뭐 정말 이제 양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프랑스 궁정 요리마저도 그랬는데 굉장한 변화를 불러 일으켜지게 된 거죠. 밥 주니까 앙리가 앙. 넘어가고요. 네. 네. 오늘 무슨 일이 아, 있었어? 게스트가 이 주에. 저랬으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어 바로. 쫓겨났지. 힌트에 조금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뭐 객인독인이라. 너무 맛있으니까 앙. 현대적 의미에서 코스 요리가 탄생한 나라는 근데 프랑스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딜까요? 중국, 의외 나라.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오, 네. 왜 러시아. 그러지? 네. 찍었어요.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원래 그 짜르가 예. 이 코스 요리로 먹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서도 원래 미개하고 낙후된 나라였잖아요. 좀 불행히도 그랬지. 네네. 처음에. 근데 표트르 대제라는 분이 이제 왕이 되면서 서구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예. 맞아. 그래서 1694년에 24살의 나이로 러시아 황제가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닌 다음에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럽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걸 유럽식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엔 음식 문화도 포함된다. 그 코스로 먹자.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코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1716년에 로테르담에서 이제 감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와인과 브랜디,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스위트 와인, 네덜란드에서는 치즈, 프러시아에서는 버터, 함부르크에서는 베이컨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자기가 먹었던 것 중에 인상에 남았던 거, 맛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구나. 가져온 거예요. 진심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리사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초빙을 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 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트르 대제 때에 이제 이 개혁이 어떤 미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음식을 먹는 방법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문화를 수입했던 나라보다 뛰어난 혁신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찬 음식과 더운 음식을 차례차례 따로따로 서빙을 하는 이런 코스의 개념을 확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음식들이 섞여져 있지 않으니까 맛이 막 뒤죽박죽하거나 찬 음식이 더워지거나 더운 음식이 차지지 않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심리적 미각적으로도 그 식도락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 요리사들이 많이 그 러시아 궁정에 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제
코스 요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원조 러시아 코스 식당 뭐 이런 거. 그렇죠. 전파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코스 요리가 유럽 만찬 문화의 국제적 표준으로 어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표트로. 근데 이제 지금의 그래서 프랑스식 코스를 보면은 아뮤즈 드 부시. 아뮤즈 부시. 네네. 네. 이게 입술의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이게 이제 스낵류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 한입거리. 그렇죠. 한입거리. 달달이. 뭐 이제 그 핑거푸드. 핑거푸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앙트레. 앙트레? 네네. 봐봐, 앙. 네, 앙트레. 오늘 앙에 왜 저기 꽂혔지? 요게 이제 우리는 그 앙트레를 메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앙트레는 사실 정식 에피타이저인 거죠. 그렇지. 정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네, 그러니까 엔트런스. 그렇지. 그러니까 입구라는 뜻이고요. 근데 또 앙트레 중에도 진짜 본식처럼 그쵸. 화려하고 그런 게 양 많은 것도 많아요. 많아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메인 요리로는 보통 생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뿌아송이라고 하고. 뿌아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인 요리는 비앙드. 그래서 요게 이제 육류 요리고. 고기지 고기. 그렇죠. 메인의 꽃이죠. 그래서 코스 요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디저트로 넘어가기 전에 치즈가 한 차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사실 사라져가는 추세이긴 한데 네. 네, 이제 프로마주라고 하죠. 로마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치즈에 따른 와인 페어링도 이루어지고요. 어이구.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데세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은 요 디저트나 케이크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건데 여기에도 와인을 페어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띠뿌흐 이게 직역하면 이제 작은 오븐이란 뜻인데 커피나 차와 곁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크들이 나오면서 코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코스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탈리아 맞아. 코스는 메인이 사실 그 두 개예요. 그래서 파스타. 그러니까 꼭 먹어야 탄수화물의 어떤 그 정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프리미 피아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육류 위주로 가는 두 번째 접시라는 뜻이 이제 세콘도 피아티가 있는 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후식과 커피 이후에 후식을 죽인다라는 코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제 안마짜 카페라는 건데 커피를 죽인다. 후식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식을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게 해주는 코스가 하나 더 있어서 요게 바로 그라빠 같은 술로 마무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술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랑 탁 PD나 소장님은 출장 다니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해외에 뭐 초대를 받거나 좀 이렇게 격식 차리는 장소에 가면 코스를 대접받는 경우도 맞아요. 왕왕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앙트레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앙트레 서너 가지, 메인 두세 가지, 디저트도 1, 2, 3 거기에 또 와인 코스마다 페어링을 해주면 12코스 정도를 한 3시간 4시간 동안 먹는 일이 허다했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그렇죠. 그치,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입가심으로 네. 이 소르베 같은 걸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먹고 고기가 나오기 전에 살짝 이제 얼린 이제 샤벳. 그렇죠, 그렇죠. 셔벗. 소르베 같은 걸 먹고 입을 가시게 한 다음에 또 즐겨라. 그러니까 나중에 배 터지죠. 정말 주구장창 먹더라. 티셔츠에 웃기고 바빠졌네라고 써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바빠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신뢰감이 생기고 야 모르겠다. 저는 이 뼛속까지 정말 이 민족 정체성이 너무 강한가 봐요. 네. 난 한 번에 나오는 게 좋아. 한 상에 차려놓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음식도 한식 코스 요리를 내는 집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고. 근데 많긴 많은데 한 번에 나오는 게 좋아. 처음에 막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불고기도 먹고 뭐 생선찜도 먹고 뭐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밥은 김치랑 먹게 돼요. 밥을 맨 마지막에 주니까 이게 한식 코스에 그 제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 회기설. 구성을 좀 좀 중간 중간에 반찬만 먹어요. 나 근데 그냥 그 서로 다른 그 반찬이나 이런 것 음식들이 입안에서 섞이는 게 나 그렇게 참 좋은데. 복합미. 네.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 중식 코스나 아니면은 한식 코스 그래서 한 8가지 되는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7가지를 먹었어. 그다음에 그럼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맨 마지막에 그렇지.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짜장 짬뽕 볶음밥 있는데요. 예. 나 맞지, 그때 맞지. 같이 달라 그러는데. 예. 네, 나중에 주지 마시고 지금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이고. 자 오늘 그래서 코스 요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네. 자 우리 맛집 정보 개인적으로 나 어디 가는데 혹은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즉석 민원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으로 본인 궁금증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 채택된 분에 한해서 우리 세 분 노탁석께서 이 맛집 정보를 네. 문자 단문자로 또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우리 코스 요리 맛집 한번
네. 어디 보자. 갈 수 있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네. 맛집 네, 가보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 위치한 파땡땡인데요. 예. 여기는 제가 제 짝꿍이랑 종종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에요. 야 이제는 뭐 이제 뭐 스스럼 없네. 이야. 기억하십니까? 뭐 저기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제 제가 운만 띄우려고 해도 뭐 샤이사례를 예. 치면서 막 오징어 막 굽듯이 그냥 몸을 베베 꼬고만 난리 치더니 이제는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게 된 집인데 아 동네 이런 나 방금 그 저도 레스토랑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인 줄 알았어요. 이제 좋아하면 안 되지. 저 동네 이런 레스토랑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격조 있는데 편안해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당연히 단품 메뉴도 많이 있는데 예. 코스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5만 원짜리랑 7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5만 원에 구성을 하셔도 이분은 괜찮은 걸까 싶을 정도로 사장님이 걱정될 정도로 구성이 너무 알찬데 제가 먹은 5만 원 코스 알려드리면 첫 번째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운 새우와 관자 요리예요. 그럼 새우를 굽고 관자도 구워주는데 관자 위에는 드라이 토마토, 말린 토마토랑 바질 페스토가 올라가고 그 새우 밑에 깔려있는 소스가 독특해요. 망고 소스예요. 그래서 달콤한 맛, 자연스러운 달콤한 맛이 추가가 되고 두 번째는 대구살 스테이크 리조또예요. 그러니까 대구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을 리조또가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들어가 있는 소스가 되게 특이해요. 홍시랑 당근 크림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달달하겠네요. 네, 이것도 좀 달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셔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식에 해당되는 두 가지 고기 요리가 나오는데 이게 좀 놀랍습니다. 이게 세 번째잖아요. 미니 햄버거 스테이크가 나와요. 근데 정말 저 수작업으로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아니 지금 그 네. 단면을 보고 있는데 네. 아이고 실하네. 결이 꽉 차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달걀 프라이 올라가 있고 근데 고기를 하나 더 줘요. 무슨 고기를 주냐? 양갈비를 줍니다. 프렌치렉을 줘요. 아, 2개를 줘요. 2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오는데 디저트는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근데 이 집이 놀라운 게 사장님이 정말 빵을 또 되게 잘 구우세요. 그래서 빵 같은 거는 밀키트와 더불어서 택배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때그때 바뀌는 디저트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 빵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세요. 오. 그래서 여기는 술, 와인 같은 거 곁들이시면 좋은데 술을 못 드셔도 상관이 없는 게 이 집에 또 무알콜 뱅쇼가 또 기가 막혀요. 어이구. 차갑게 따뜻하게. 그래서 아주 가족끼리 뭐 데이트하시러 가시길래 기념일에 찾기 아주 좋은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가족끼리랑 데이트를 왜 합니까? 가족끼리 혹은 예비 가족, 데이트하러, 예비 가족. 예. 예. 또는 뭐 연인끼리 가족끼리 뭐 기념일날 언제 가셔도 좋을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짝꿍 때문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노서방.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 아주 그냥 입이 없는데. 찢어져가지고 그냥 네. 로스델리오의 마크레나 그만해. 참 정말. 이 얘기나 좀 더 하죠. 안 돼. 정답. 예. 아 퀴즈 내야 되는구나. 그만! 자, 정말 연애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네요. 코스 요리 맛집 오늘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것은 코스 요리 마지막 단계 디저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머랭으로 만든 머랭 파스텔톤에 쿠키 사이에 크림을 채워놓은 건데요. 미니 햄버거 모양이에요. 이건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푸딩, 2번 마카롱, 3번 약과, 힌트. 아, 이게 저는 이게 잘 압니다. 예. 예,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쉽게 가시는. 예, 굉장히 좋아해요. 예. 아니 뭘 좋아한다고 좀 말을 마카롱. 어. 이럴 거면 굳이 우리가 왜 소장님께 힌트를 맡기겠습니까? 너무 말을 마카롱. 마크롱 할 거면 이거 그냥 뭐 우리 제작진이 들어와서 잠깐 하고 가도 돼요. 아, 저는 두 번째 힌트가 좋았는데. 아, 왜 다들 나한테 말을 마카롱? 나는 진짜 막가지롱 뭐 여기까지 갈 줄 알았거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말을 마카롱.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들으면서 3부를 할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허지웅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 닥재영 PD 이효석 소장 노중훈 작가 모시고 코스 요리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앞서도 뭐 우리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첫 글자 뭐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 상관없고 한 글자 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성우명은 말씀을 못 드리죠.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비얼그램 허지웅 씨 너튜브 쇼츠 뭐 이런 곳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딘지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확인해서 가시면 되겠고 우리 요 코너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올려놓습니다. 팟캐스트로도 요 코너 즐길 수 있죠. 자 즉석 민원 네, 2258님인데요. 주말에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에 갑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고모님 부부 모시고 시어머님 산소에 가는데요. 1박하고 올 예정입니다. 식구들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집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 국민이 다 아는 나주 대표적인 음식 나주 곰탕. 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한 것 알려주셨죠. 네, 남땡 할매집이 있고요. 네네. 노땡집이 있는데 다 네. 뭐 하땡집도 그렇고 뭐 네네. 다 맛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은. 맑은 국물에 네네. 진한 육향, 그다음에 저 밥을 이제 토렴해서 나오는데 이 네. 굉장히 다른 데서 드시던 곰탕과는 좀 다른 경험을 아마 물론 잘 아시겠죠. 네네. 왜냐면 뭐 산소도 묘소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지난주 분식집 편에서 제가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행땡 분식, 그래서 예. 왕 샐러드, 막 그 뭐 찹쌀 빵. 도넛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또 빵 좀 사셔가지고 또 고모님도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대접해드려도 좋을 것 같고 한 곳도 알려드렸는데 그 이창동에 나주시 이창동에 고땡 식육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생고기랑 육회 비빔밥을 드실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이 집 몰라 제가 갔을 때 유난히 그랬을 수 있는데 밥 상태가 너무 좋았고 그 생고기랑 육회의 고기도 그 왜 껌 씹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시루떡 이렇게 쓱 파고 들어가는 느낌의 고기 상태 우둔살이겠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주는 총 3곳 알려드렸고요. 혹시 몰라서 나주위가 바로 광주광역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주광역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한식 코스 요리집 하나, 빵집 하나 이렇게 2곳 더 덤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우리 2258 쓰시는 분 문자로 단문자로 방금 말씀드린 곳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추천 맛집들 이것도 이따가 우리 식당들 정리해서 올려놓을 때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코스 요리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떠나볼 곳은요. 예. 코스 요리 그러면 아무래도 좀 호텔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네, 일반 호텔의 그냥 코스가 아니라 호텔에서 드시는 중식 코스. 예, 강남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노땡땡 호텔에 노땡땡. 호텔에 홍땡땡이라는 중식이 있습니다. 네, 노땡땡의 홍땡땡. 예, 노땡땡의 홍땡땡. 홍땡땡. 예,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셰프님 굉장히 유명하세요. 예, 우리나라 중식의 대가로 불리우시는 여경래 셰프님 사부님이 하시는 곳인데 워낙 예전에 장충동 시절부터 유명했죠. 유명하시죠. 이제 코스와 이제 와인과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드셨는데 네. 여기 코스가 이제 중 가운데 걸 먹었어요. 네. 16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1인당? 예. 네네. 근데 면면이 거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진짜 단품으로 따져도 양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포식하는 그런 미식으로 포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네 처음에 대박이네. 냉채부터 나와요. 네네. 아무래도 중식도 이제 그 프렌치처럼 차가운 음식과 맞아요. 뜨거운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냉채는 이제 해파리 냉채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이게 입맛을 딱 살려줍니다. 네. 저는 이런 중식 모양 냉채든 이런 중식 냉채 있잖아요. 네네. 스타터로 나오는 거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가지 냉채 뭐. 맞아 예, 맞아. 화교들이 결혼할 때 냉채 4가지, 뭐 구운 거 3개, 튀긴 거 맞아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습인데 불도장. 불도장. 스님도 맛을 보면 담을 예, 줄 담을 점 네. 제가 담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도장을 딱 그 말을 드시면 마카롱. 버섯이 뭐 송이, 맞죠. 전복 뭐 이런 다양한 진귀한 재료들로만 다 모아가지고 국물 끝내주잖아요. 국물 그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셔야 돼요. 국물을 그럼 앙 하고 드셨어요? 앙앙아니라 후루룩.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게살 류산슬. 예.
그다음에 아 유산슬인데 게살을 좀 많이 넣는 네네. 거구나. 게살을 이제 그 홍게살이죠. 그거를 네. 이제 덩어리째 넣어가지고 이야. 씹는 맛과 그 게의 풍미를 강조한.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시그니처 메뉴예요. 이 중에서 딴 데서 찾아보기 힘든 네. 직접 이제 창의적으로 좀 개발하신 음식인데 모자새우라고 합니다. 모자새우. 모자처럼 생겼다고 모자가 아니라 약간 일본에 있는 그러면 엄마 새우랑 아이 새우를 네네 오야코동. 그러니까 오야코동처럼 큰 새우 안에 작은 새우를 다져갖고 채워놨어요. 어우 잔이네. 아. 그래가지고 일명 모자새우. 그러니까 오야코동 같은 친자동 같은 이미죠. 근데 이제 이게 식감과 이 새우 각각의 향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이걸 맛있겠다. 튀겨서 위에 소스를 얹은 거구나. 무슨 소스야? 이거요. 살짝 달달한 소스인데 그 탕수육 소스보다는 덜 달고 이 새우의 특유의 어떤 그 본연의 향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은근슬쩍한 달달한 맛있겠다. 향입니다. 근데 이거 단면만 진짜 봐도 맛있어요. 고급지다. 그렇죠. 예. 손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 다져갖고 채워놨으니까. 예, 그리고 저 동파육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있어야지. 이게 바로 유린기입니다. 유린기. 예, 닭고기를 이제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도 처음 봤어요. 예, 유린기가 부드러운 게 보통 턱이구나. 무슨 치킨 가스 같은 맛이 나는데 맞아요.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위에 소스가 새콤새콤하잖아. 예, 새콤하면서도 이제 저 간장 태운. 매콤. 예, 살짝 간장을 이제 기름에 태운 네네. 그 간장의 풍미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주문할 수가 있는데 기스면부터 볶음밥, 뭐 짬뽕 짬뽕. 하는데 저는 예전에 장충동 시절부터 이 홍땡땡이 짜장면으로 유명했어요. 역시 명불 버전으로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끝내기 짜장면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댔습니다. 여기 짜장 어떤 스타일이에요? 간짜장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이거 간짜장 스타일은 아닌데 부어서 나오는구나. 퍼서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물기가 좀 적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예 또 양만 들어있고 이런 것도 아예 아니에요. 물을 안 넣은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원래 짜장과 간짜장의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네, 뭐 일단은 이제 작은 그릇으로 나오잖아요. 끝내기 후식 개념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예. 근데 그 썰어서 넣은 재료들이 무슨 공깃돌 마냥 굉장히 큼직큼직하네. 깍둑썰기로 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맛있겠다. 그래서 짜장이 약간 여기는 닭볶음 짜장. 붉은 색이네. 아니요, 이 이건 조명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아주 나오는 해외 거고. 다녀와서 지금 그 혈중 짜장면 농도가 이 정도 그렇지.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 진짜 반칙입니다. 괴로워. 그러니까 뉴질랜드 짜장면 없지? 이게요. 괴로워. 젓가락을 한번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깍둑썰기로 썰어져 있는 고명들을 한꺼번에 다 떠내요. 딸려가지. 그러니까 입에 아이고. 쌈을 싸듯이 면으로 쌈을 싸듯이 드시면 맛있겠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훌륭하다. 코스 요리라 그래서 언뜻 제가 또 여사부님이 요리 잘하시지. 또. 그러시죠. 네, 맞아요. 17만 원 냈으면 정도 맛있어야지. 훌륭한 맛집. 16. 16이었어? 네. 만원 언제 올렸어요? 16이나 17이나.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광주 화정동에 있는 제철 코스 요리 맛집 더땡땡입니다. 네. 이 광주 화정동이 옛날에는 그 공장 많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거기 이제 광주 종합터미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 술집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가보면은 그 신도시 느낌이랑 옛날 원도심 느낌이 맞아. 되게 묘하게 섞여 있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카페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화정역 근처에 큰 빌딩 하나 있는데 거기에 1층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겉에서 보아서는 카페인가 싶은 그런 느낌의 더 땡땡인데 여기가 이제 왜 쉐땡? 더땡 네. 뭐. 자,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요리 연수를 다녀와서 서울의 특급 호텔 그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셰프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뭐 계절에 따라서 이 집이 어떤 그 철학이 확고해요. 계절에 따른 제철 재료를 쓴다. 특히 이게 전라도 광주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호남의 어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 시즌에 맞는 어떤 최상의 맛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이 집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탈리아 유학파답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는데, 예. 뭐 이제 봄 런치를 예로 들면 이제 뭐 처음에 그 봄 전체 요리가 나오고요. 네. 전체 요리도 이제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남미식 세비체가 나왔을 때가 있었고 페루, 야, 페르비안. 그리고 이제 세비체를 이렇게 약간 칵테일잔 같은 데 담아가지고 한 입으로 그렇지. 너무 먹기 네. 좋고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뭇가사리 콩물 뭐 이런 거를 약간 유럽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 셰프님이 그런 걸 잘해. 네네.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네. 잘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빵과 수제 버터가 나오는데 버터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우와. 버터에 엔초비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걸 빵에 싹 발라 먹으면 너무 감칠맛이죠, 맛있습니다. 감칠맛. 네. 이제 추천 샐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스타일답게 프리모 삐아띠. 그러니까 첫 번째 접시는 파스타 위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택권을 줘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3코스, 4코스 뭐 런치라 그래서 꼭 그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프리모 피아띠에서는 뭐 봄나물 오일 파스타 또는 매콤한 쭈꾸미 토마토 파스타 또는 봄나물 명란 파스타, 명란 크림 파스타 요 중에서 택일 해라.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주고 나 명란 파스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확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줘요. 지금 줘요. 그다음에 이제 세콘도 삐아띠로 가면은 갈비살 스테이크나 이제 한우 등심 또는 생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한우 안심 스테이크 중에서 택일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뭘 골라 잡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책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은 갈비살 스테이크로 했을 때가 이제 39,000이고 오. 안심 스테이크로 가면은 뭐 55,000. 요 정도 이제 이제 가격대에서 네네.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39,000원짜리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훌륭하지. 아주 만족스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뭐 허브차 뭐 이렇게 후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아주 다양한 뭐 파스타 뭐 리조또 이런 것들을 단품으로 먹을 수 있고 네.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뭐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10,000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하고 여기에서 가가지고 내가 진짜 고기로 끝을 봐야겠다. 어허. 이런 분들을 위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그 개념이 네. 그 메인 디쉬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뒤에 이제 코스가 붙으면서 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잖아요. 메인에 제육은 없어요? 제육은 없고 안타깝네. 이게 세계화에 뒤떨어져가지고. 피렌체 스타일로 구워주는 티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티본. 피렌체가 그 티본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피렌체 스타일로 그 두툼함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설익지 않은 그러면서도 또 너무 타거나 뭐 요렇지 않은 안까지 잘 익은 요런 오리지널 티본. 이거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그래도. 앞에 이제 전체 요리 바게트, 샐러드, 파스타, 뒤에는 티라미수, 커피 이렇게 코스를 해가지고 요거는 가격이 좋아. 12만 원. 그러니까. 요거 12만 원. 아, 나 지금 이게 35,000원 줄 알았네. 요거 아이, 3만 그건 5천 왜냐면 저 스테이크 하나만 해도 얼만데. 그렇구나. 아니 아까 전에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 그 배달비도 다 챙겨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왜 코스에 대해서는 제가 늘 좀 양식에 박합니다. 네. 예, 좀 박해요. 근데 잊을 거야. 이분 방금 전에 탁 PD가 소개해 준 것처럼 그 이제 요리사 메인 셰프님이 되게 부지런하고 맞아요. 그 이제 양식 조리법에 우리나라 나물 이런 거 맞아, 잘 맞아. 붙이세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이야 뭐 시래기 오일 파스타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참외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홍어 파스타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의력이 좋으시구나.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여름 메뉴로 그 머위랑 들깨랑 그래, 맞아. 베이컨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 낸 적 맞아요. 있었어요. 맛있어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먹어보면 살짝 한식 터치가 있지. 맞아. 오.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은 부산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광주에서 파스타로 진짜 꽤 이름 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있다. 소 곱창과 대창을 응용해서 오일 파스타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거 맛있겠다. 가지고 라구 파스타도 되고. 기름 큰 거라. 그지. 맛있지. 마시고 싶다. 네, 맛있지. 마시고 싶대. 자, 그러면 우리 네. 다음 맛집으로 가기 전에 네. 노나영님께서 탁피디님 보라를 보다가 오늘 진우션의 션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그거 쓰니까 다시 올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안 다시 돼? 올려. 그거 쓰니까 처리함이에요. 처리 같은데. 나 지금 화가 막 올랐어. 근데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약간 그 네네. 뉴질랜드 특이 문양들 있잖아요.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 그건 아닌데. 아니야?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네. 해요. 아이고. 자, 우리 다음 다시 맛집 태어난 가볼게요. 힙합 챔피언이. 이제브라 이제브라. 여러분들 기다리신 한식 코스집 한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있는 그 온땡땡땡인데요. 여기는 3남매가 올해 횟수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한식당인데
진짜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저 3남매가 식당 주변에서 직접 텃밭을 이제 마련해 놓고 거기서 자가 농산물을 이제 재배하는 거죠. 또 시간이 나면 또 주변에 있는 산에서 뭐 산채 같은 걸 채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은의 특산물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대추죠, 대추. 그렇죠. 뭐 사과도 유명하고 한우도 유명하고 그런 보은의 특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는. 그래서 원산지 표기를 보면 다 국내산 아닌 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집이 메뉴가 딱 두 가지거든요. 28,000원짜리 하나, 38,000원짜리 하나. 아 좋아. 일단 벌써 기대가 돼. 저는 38,000원짜리를 먹었고 제가 먹었던 날 기준으로 대략 21가지의 음식들이 한 4번에 나뉘어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 20가지 정도 되는 그 요리들이 전부 다 엄청난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려면 1시간 사실은 부족한데 일단 첫 번째 몇 가지가 깔렸는데 저 중에 이제 인상적인 건 우리 사진으로 보면 위에 있는 중앙 부분에 있는 텃밭 샐러드입니다. 텃밭 샐러드? 저게 매일 1시간 정도 본인들의 텃밭에서 어린 잎 위주로 채소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를 묻혀내는데 저기 뭐 이름도 뭐 들어도 사실 뭐 300초. 민들레는 우리가 알죠. 뭐 비트잎, 당귀, 커리, 상추 같은 걸 따가지고 묻혀주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밑에 깔린 건 닭튀김이에요. 아 좋아. 네, 그리고 이 집이 대추술을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시거든요. 네. 저 소스에 대추술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잡채인데 당면 없는 옛날식 잡채고 그다음에 뭐 채소 무침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깔렸던 것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거 이제 요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잡채고요. 사진을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텃밭 샐러드고요. 네, 이게 닭튀김에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왔던 음식들 중에 또 인상적인 거는 저거는 돼지고기 너비안이에요. 중앙에 있는 거. 그리고 너비안을 돼지고기로도 하는 거예요. 네, 왼쪽에 있는 건 되게 특이해요. 과일 볶음이라고 명명을 하세요. 과일 볶음? 네, 그래서 제철 과일 제가 갔을 때는 뭐 자두, 포도 이런 것들을 볶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도 무슨 소스가 들어갔는데 그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과일이 열을 받으면 단맛이 더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단맛의 극대치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걸 지나면 세 번째 코스 중에는 인상적이었던 건 도토리 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도토리 전이 아니라 안에 고기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텍스처를 만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고기 말이거든요. 이게 다 디테일이 있다고 한 게 뭐냐면 저 안에는 또 참나물이 들어가 있어요. 참나물. 네. 로스펜체처럼 이제 맞아요. 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썰어서. 그 옆에는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말린 표고랑 말린 팽이버섯을 올려주셨는데 저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거쳐서 마지막쯤에는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연잎밥을 드시게 되거든요. 연잎밥. 그래서 제가 충격과 공포라고 말한 건 이걸 어떻게 38,000원에 저렇게 낼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4팀에서 5팀밖에 예약을 안 받으세요. 못 받아. 점심 장사만 할 수밖에 없죠. 된장찌개 역대급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예약 잡으려면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의외로 예약이 어렵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일찍 하진 않았었거든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외져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찾아다니지?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맛집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8만 원짜리인데요. 예. 대신 오늘 가격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일단 코스는 약간 비싸니까 예,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노티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만 원. 8만 원인데 5인, 4인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 딱 시키면 됩니다. 그 1인에 8만 원이 아니고요. 그게 저렴한 거지. 예, 해남에 있습니다. 예. 소장님이 아까 16만 원짜리 하고 나서 약간 기가 죽었어. 아니요. 난 저렴하게. 그 정도는 뭐 쓸만한 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오케이. 그럼요. 8만 원. 8만 원짜리 이제 코스라고 딱 시키면 거의 이제 닭 중에 막 그냥 마동석만한 닭이 나와요. 예. 그걸 코스로 내옵니다. 그럼 용 아니에요, 용? 이거 진짜 범죄 닭시. 닭이 나오면서 혼자야. 아직 이 닭이 건자야. 처음에는 이제 저걸 줘요. 닭발회랑. 그렇지. 닭발회랑 이제 그 모래집 회를 주는데 처음에. 지금 여름에는 안 줘요.
여름엔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날개구이 뭐 이런 걸로 대체를 안 좋을 수 해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아, 예, 그래서 그걸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주물럭. 닭 이제 주물럭 고추장구이가 나옵니다. 고추장구이로 이제 가슴살 같은 거를 이제 구워 먹고, 예, 그 다음에 또 백숙이랑 닭죽으로 끝내는 예, 코스인데. 그래서 이거 이거를- 장난 아니다. 이걸 통닭 코스라고 하잖아요. 통닭 코스. 예, 그래서 이름이 지금 이제 장땡 통닭이에요. 장땡 통닭. 그러니까 이 통닭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치킨으로 생각하고 가시면 아니죠. 아니고 닭을 통째로 먹는다고. 자 여기 예, 어디라고요? 해남입니다. 해남. 여기 너무 맛있겠는데. 해남에 이 요리가 원래 유명해요. 예. 통닭 그래서 코스가. 닭 코스 골목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해남읍 근처에.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뭐 여러 집 다 잘하는데 이 집이 좀 오래됐고 제가 여러 번 갔던 집이라 오늘 예. 봤던 것 중에 최고예요. 그래요. 예. 특히 매콤한 걸 드신 다음에 나중에 이 토종닭이 풍미가 좋아요. 일반 맞아요. 우리 치킨용 닭이 아니라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백숙을 드셔보시면 또 와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이 백숙 닭죽. 닭죽에는 녹두를 넣고 예, 쏜 큰 이제 죽. 1인당 넉넉하게 나와요. 그 닭 국물에다가 해남 가면 꼭 가야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돌발 퀴즈 정답자 오석현님 3858-4993 쓰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 요리 맛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는데 신청곡은 제목만 그냥 딱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채택해서 노래 틀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4부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김기령님, 평소 같으면 더운 급식실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현대화 공사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좀 무료하기도 하네요. 자우림의 하하송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김혜정님은 오늘은 창틀 청소 시원하게 하려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힘나는 음악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5324 쓰시는 분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제가 먼저 하는 일이 고릴라 앱 켜는 건데요. 퇴근할 때까지 동료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연에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동료 애가 솟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허지웅 씨 목소리 나오면은 제일 반기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서희 삼고 싶으시대요. 오늘도 힘든 업무지만 동료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일할게요 하면서 럼블피쉬 으라차차 또 신청하셨어요. 이모님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시고요. 으라차차를 두 분께서 신청하셨네. 자우림의 하하송,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더워서 오늘 좀 힘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길혜영님, 셜직한 저에게 천둥처럼 정신 번쩍 들게 이미진 드래곤스의 썬더 신청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컨트롤하게요. 정신 번쩍 들 필요는 없죠. 예. 마음을 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평정을 찾으시면 다음 길도 보이실 겁니다. 자, 신청하신 썬더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런웨이 베이베 듣고 왔습니다. 4050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주말에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갑니다.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가사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말씀 주셨어요. 런웨이 베이베 오랜만에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히어로랑 왜 이렇게 똑같지? 놀아줘? 원작인가? 원곡인가? 아무튼 너무 똑같은데? 4100 쓰시는 분
오늘 엄마 모시고 절에 다녀왔습니다. 기분 좋게 숲도 산책하고 계곡물 구경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송사리 사진도 잔뜩 찍어서 배경화면 넣었는데 송사리인지 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그래도 볼 때마다 이게 송사리겠거니 하면서 힐링을 하고 했어요. 유아의 숲의 아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사진 많이 찍고 다니세요. 부모님 모시고.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올게요. 오늘 벌써 허지웅 씨 마칠 시간이에요. 내일 초대석 코너 자우림의 김윤아 씨 모셨습니다. 김윤아 씨와 함께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곡도 많이 준비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박송희 님이 신청하시는데 이 곡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연채, 영상 김아림, 저는 기술 최영균,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